어제가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찾아온 지 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휴, 2년 진짜 긴 시간이지. 그동안 우리의 일상은 참 많이 바뀌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마스크 벗고 예전의 생활 되찾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 갖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코로나19 현재 상황은 어떤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오고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0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3명이더라고요.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국적으로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7,000명이 다시 넘어서서 예. 5차 대유행을 아마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스러운 전망을 가지고 있는 날인데요. 부산에서도 역시 다시 확진자 수가 14일 만에 200명대로 다시 증가한 203명이었습니다. 부산 진구 감성주점, 부산 진구에 있는 고수박원, 영도구 사업장 등에서의 신규 집단이 발생했는데요. 보수파군 같은 경우에는 총 7명, 그리고 감성주점에서 6명, 영도구 사업장 등에서도 16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동선을 조사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사실 우리 매일매일 아침에 마스크 끼고 나오면서 아유, 올해는 이제 벗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면서 오는데 이제 또 5차 대유행 조짐이 있다 하니까 참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방금 이제 신규로 또 발생한 사례도 말씀해 주셨지만 해운대구청, 의료기관, 학원 이렇게 기존에 집단 감염 발생한 데서도 추가로 확진자가 나왔지요? 맞습니다. 해운대구청에서도 이제 6명이 추가로 확진돼서 총 26명이 확진이 되었고, 사후 의료기관에서도 3명이 추가되어서 11명, 부산시 학원에서도 4명이 추가돼서 총 17명이 확진되었는데, 이제 5차 대유행이 기존에 앞선 유행하고 다른 게 뭐냐면, 아마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앞에 1, 2, 3, 4차와 다른 아주 다른 폭발적인 확진자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우려되는 상태라서 지금의 어떤 집단 감염이 어쩌면은 추후의 방송 때는 마치 언급을 하기 힘든 정도의 수준의 방송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짚어볼 부분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절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애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개정 중에 있다, 이렇게 정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관리 지침에 근거해서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서는 선 화장 그리고 후 장례 이런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이전에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사망자의 체액에서 실제로 일부 바이러스가 검출이 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네. 감염병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일단 선 화장을 하고 후 장례라는 건 결국은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장례 지침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장례 지침 등을 다 해봤더니 시신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숙주죠. 이제 그 바이러스의 숙주가 사망을 하면 동시에 바로 사멸은 안 돼도 바이러스 특성상 감염의 위험성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충분한 애도 기간을 가지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화장하는 그런 원칙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의 지침을 만들어서 혹시나 있을 만한 그런 감염의 위험성은 최대한 예방한 상태에서 이러한 지침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발표를 했는데 코로나19 감염 이후에 생기는 면역보다 백신 접종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요. 자세한 내용 좀 짚어주시지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숫자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대규모로 연구를 가능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4개 그룹을 나눠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전에 감염을 했지만 백신을 맞은 사람, 그리고 이전에 감염된 적이 없는 백신 접종자, 셋째는 이제 감염된 적이 있으면서도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염된 적도 없고 백신도 맞지 않은 사람, 이제 이런 식으로 백신의 접종 유무와 감염의 접종 유무에 따라서 4그룹을 나누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중증화되는 정도를
파악을 해본 결과 결국은 예방접종을 한 사람과 백신을 접종한 사람과 코로나19를 감염된 사람이 예방 효과도 가지고 있고 병원 입원도 막아주더라.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만약에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걸 의도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결론을 말했는데요. 예일대 또 다른 교수의 발표로는 백신을 접종을 안 한 사람에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경우에 또 곧 1년이 지나고 나지 않아서 거의 항체가 거의 없어졌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백신만큼 안전하게 예방되지는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발표도 동시에 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백신을 맞고 나서 뭐 피로감, 두통 이런 것들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이런 가벼운 부작용은 백신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영향,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말인 건데 정말입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발표인데요. 네. 하버드대 교수팀이 이 자마라고 굉장히 유명한 미국 의학 그 학회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12개의 백신 관련된 임상 시험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조사해 본 결과 이제 실제 백신을 맞은 사람뿐만 아니라 백신을 맞지 않고 생리식염수를 맞은 그러니까 전혀 효과가 없는 주사를 맞은 그런 군에서도 피로나 두통 같은 전신 증상을 부작용이 있다라고 대부분 표현하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은 결국 설탕물이나 식염수 주사 같은 가짜 약을 줘도 진짜 약처럼 믿고 효과가 있는 그런 걸 말하는데요. 네. 반대로 진짜 약을 줘도 환자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부작용이 있거나 효과가 없는 걸 역플라시보 효과 또는 노시보 효과라고 말하는데 이와 같이 아마 노시보 효과, 실제로의 증상은 부작용은 없는데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노시보 효과가 이 코로나19 백신 그룹에서는 굉장히 특징적으로 많이 나타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부작용, 두통이나 피로처럼 그런 부작용 중에 50%나 76%는 이러한 노시보 효과다. 실제로는 증상이 없는데 느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뭐 신망경 같은 심각한 증상은 내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연구 결과는 뭐냐면 결국 백신 접종자에게 이러한 부정적 생각이 몸을 더 아프게 만들 수도 있고 부작용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 연구자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피로함이나 두통 같은 거는 이제 어차피 약을 먹으면 금방 낫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백신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요 정도로만 저희가 이해를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겠네. 실제 심각한 부작용은 이 이야기와 전혀 다른 실제 존재하는 부작용도 있다는 점은 확실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백신 전체의 부작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스위스 연구진이 이제 팔에 붙이는 패치 방식의 차세대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임상 시험에 들어갔다 하던데 이건 어떤 겁니까? 영국의 제약회사가 개발한 백신 후보가에서 스위스에 있는 그 연구소와 같이 공동 임상 실험을 들어갔는데요. 팔에 붙이는 백신을 개발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팔에 붙인다고 해서 그럼 약효가 떨어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기존의 백신의 방식은 주사를 주는 것이지만 그 외에 다양한 먹는 백신 그리고 팔에 붙이는 백신도 역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뭐 기존의 여러 약제들 뭐 예를 들자면 그 우리가 니코틴 패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팔로 붙이는 걸로 되어 있고 우리가 먹는 진통제도 파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붙이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다양한 백신 형태로 개발되는 것은 향후에 이후에 여러 한 어떤 의학적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런 것들도 좀 좋은 재미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 아직 효과는 표현하기 힘들지만 현재까지는 잠재적 변이에 대한 보호 효과도 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되어서
이후의 결과가 기대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유행이 이제 2년쯤 되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영국에서는 한 여성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고 나서 모유색이 하얀색에서 녹색으로 변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워낙 이제 많은 이벤트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런 보고들도 있는데요. 작년에 그 코로나19에 감염됐던 한 여성이 모유를 유축하다가 색깔이 약간 연녹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었지만 자기가 계속 아이를 위한 중요한 이제 모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모유 수유를 했다라는 것을 좀 SNS에 올린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항체가 생겨서 바이러스를 이기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이제 변하지 않았을까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 녹색이나 푸른색의 음식을 다량 섭취한 경우에는 녹색 모유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코로나19의 어떤 감염 때문에 꼭 그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네. 그렇지만 이런 색깔이 약간 변한, 그러니까 완전한 그 색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화된 모유도 기존의 모유와 똑같이 다량의 영양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유 수율에도 큰 영향은 없다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돼서 이런 부분의 이벤트들은 계속 좀 보고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재밌는 이벤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그냥 이거는 바램을 담아서 여쭙겠습니다. 예. 올해는 마스크 벗고 예전 일상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미크론 변이가 많은 기대와 걱정을 낳게 되는데요. 네. 저희도 이제 지금 롤러코스터를 마치 떨어지기 직전에 그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중에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난다면 저희도 아마 이 증가로 인해서 거꾸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기회가 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이건 그 누구도 모릅니다.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나서 어떻게 전 세계를 엄습할지는 모르겠다. 단지 오미크론 변이마저 이 최근 2개월에 이 떨어지는 정말 확산되는 이 확산세를 최대한 막고 사망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 꼭 손잡이를 꼭 쥐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가정의학교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